안녕하십니까, 최국장입니다. 이번 주 메모리 가격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 코스피 전체로도 상당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하락은 그 3월과는 조금 다르죠. 원래 시장은 매크로 이슈가 있고 산업 이슈가 있는데 3월은 뭐 누가 뭐래도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올라가는 물가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할 거라는 매크로 이슈가 좀 강력하게 작동을 했는데, 물론 이번 주에도 그 졸트 보고서가 좀 잘 나왔고 이러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매크로 이슈가 없는 건 아닙니다. 10년물이 4.5% 근접했으니까. 그렇지만 어저께 미국 증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뉴스 하나는 바로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한다는 거였거든요. 그거가 AI와 관련해서 이제 서버 공급이 늘어나고 메모리 발주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수요 우려로 이어지면서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메타도 이제 크게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크게 올랐는데 공급자들, 토큰 공급자들이 이제 싹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보려면은 현 구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AI 팩토리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토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토큰을 만들어내고, 토큰은 지능이고 그리고 지능은 돈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기업의 매출로 잡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I 팩토리의 수요자, 여기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소위 말하는 프론티어 LLM 모델들이죠. LLM 모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놈들이 결국은 에이전트로 가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로 가고 있는데, 이 에이전트로 가게 되면 누가 사용하냐?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B2B, 그리고 여기 이제 B2C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LMM 레벨에서부터 이미 우리 B2C로 다 쓰고 있는데, B2B로도 쓰고 있는데, 여기 가장 유명한 프론티어 모델들이 뭐예요? 지금 결국은 챗GPT,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클로드가 있죠. 그리고 이게 프론티어 3대 모델이고, 이거 외에 아무도 써본 적 없는 라마, 메타가 하고 있는 이 메타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머스크는 쓰고 싶은데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그록이 있죠. XAI니까 지금 스페이스 X 거가 있는데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메타가 자기네 설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임대하겠다. 메타가 이제 임대하겠다고 나서니까, 메타가 그러면은 프론티어 LLM 모델 레이스에서 빠지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스페이스X 상장하면서 XAI 그록도, 얘는 콜로서스라고 하는 그 자기네 서버가 있죠. 근데 그 콜로서스를 엔스로픽에 임대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엔스로픽 클로드에 임대하고, 그죠? 얘는 빠져가지고 여기 누군가에게 임대하면은 이제 얘네들 다 나가고 남는 건 요거 세 개밖에 없고, 이 세 개가 확실한 이제 공급자 파워가 생기고 구매자 파워가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잉여 컴퓨트, 이제 메타가 말한 거는 우리한테 잉여 컴퓨트 자원이 있는데 그 잉여 컴퓨트 자원을 이제 서버를 만들어서 돌릴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잉여 컴퓨트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메타는 기가와트급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가 28년 정도 되면, 지금 메타가 1년에 투자를 얼마 하냐면은 130빌리언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용량으로 다 계산할 수 있죠. 이거는 3기가와트짜리인데 이거를 또 2년 연방으로 하니까 얘도 6기가와트가 추가되고, 누적으로는 2028년이 되면은 이 친구도 거의 13기가와트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13기가와트 정도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 이런 잉여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팔면은 돈이 된다. 기가와트당 매출이 얼마냐? 지금 건설하는 데는 50빌리언 들죠? 건설하는데. 근데 이 기가와트당 20에서 30B 매출이 나옵니다. 현재 네오클라우드 업체들 캐파가 이제 퍼 기가와트예요. 그러면 건설이 50B인데 매출이 30B니까 얘는 이제 한 2년, 3년이면은 그 투자한 거 다 회수를 하걸랑요.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는 프론티어 모델이랑 에이전트로 가면서 계속 쓰고, 계속 설비 투자 짓고, 계속 할 때는 돈을 못 벌었는데, 물론 벌죠. B2B, B2C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한테 빌려주면은 이런 매출이 나오니까 빌려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빌려주겠다는 생각에, 네오클라우드 업체들 주가 빠진 건 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메타도 네오클라우드 업체가 되겠다고 일종의 선언한 거기 때문에 주가는 다 빠졌는데,
이 말을 진짜 진지하게 믿으면서 지금 주가가 붕괴가 됐습니다. 메모리까지 붕괴됐다는 게 문제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자, 일단 이 메타. 이 미국 애들은 진짜 정말 좀 스트레스 받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메타는 바로 직전인 6월 28일에 제미나이를 너무 쓰다가 이제 밴을 당해요. 구글한테. 구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타가 사용량을 계속 요구했는데 그 사용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더 이상 얘한테 구글 클라우드를 할당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메타를 밴을 합니다. 그리고 6월엔 이랬잖아요. 근데 3월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올해 3월 크루소라고 하는, 얘도 네오 클라우드 업체죠. 크루소로부터 1.6GW를 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4월에는 네비우스죠. 얘도 네오 클라우드 업체죠. 네비우스한테서 250억 불의 클라우드를 또 임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는 3월에는 그러니까 3, 4월에는 크루소하고 네비우스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캐파의 클라우드를 임차하고, 6월에는 제미나이한테 엄청 구글 클라우드를 달라고 했는데 제미나이를 쓰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못 쓰게 되니까 밴을 당했는데, 그러고 나서 7월 1일에 우리 잉여 컴퓨터가 있다. 우리 회사에. 이 잉여 컴퓨터를 렌탈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메타는 현재 보시면은 당기순이익이 70B밖에 안 되는데 캐펙스는 130B를 하니까 이제 순이익에 거의 더블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메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사용 계약을 계속 맺으면서 결국 이제 돈을 쓴다는 그런 생각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혜성처럼 잉여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걸 빌려줄 거니까 메타는 이제 부자야.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갑자기 뜨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뜨고 이렇게 뜬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메타라는 회사가 잉여 컴퓨터가 있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용 제약까지 얻을 정도로 구글 서버를 많이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 회사가 선택한 거는 이제 바로 저희가 스페이스X를 다루진 않았지만은 스페이스X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스페이스X는 AI 사업부에서 1년에 마이너스 25억 불 벌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를 얼마나 하겠다고 합니까? 투자를 그냥 여기다 말 그대로 매년 수백억 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XAI 딱 사업 보고서 나오고, 우주 사업에서는 40, 50억 불 돈 부는데 이제 AI 사업에서는 완전 돈을 꼬라박으니까 투자자들이 완전 싫어하죠. 그래서 XAI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걔네가 지금 300메가와트짜리랑 이걸 늘리면은 1기가와트. 그러니까 XAI도 캐파가 얼마 안 됩니다.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엔스로픽에 빌려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월에 12.5억 불, 연 150억 불이죠. 연 150억 불의 매출을 일으킬 거야, XAI가. 그러니까 우리는 AI에 그록을 써가지고 뭐 세계를 하고 뭐 그런 투자를 할 거지만, 잉여 컴퓨터는 이렇게 빌려줄 거야. 그래, 엔스로피랑 또 계약을 했어. 이러면서 투자자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버는 돈보다 많이 나가는 거. 그거를 완화하는, 이제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완충 장치를 이런 미국 기업들이 쓰고 있죠. 지금 메타가 저커버그가 한 발언도 사실 똑같습니다. 메타는 자체 엄청난 AI 여기 수요자예요. 왜냐면은 AI 에이전트가 나오는 가장 대표적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에 AI 에이전트가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야 돼요. 마케팅, 회계, 뭐 법률, 뭐 사무, 이런 이 분야가 엄청 나오는데, 메타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AI 에이전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가 이 시장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했는데, 비용 지출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메타에 없는 잉여 컴퓨터가 나왔어. 그래서 잉여 컴퓨터 자원이 나와가지고 그 잉여 컴퓨터 자원을 빌려주면 메타도 돈을 번다. 얼마? 기가와트당 30빌리언을 번다. 건설에는 기가와트당 50빌리언 드는데, 여러분 50억을 들여서 1년에 30억을 벌 건데, 50억 들인 걸로 8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30억, 38, 240억을 버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한답니까? 그래서 이런 굉장히 간단한 그냥 수리적인 계산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구도를 보는 걸 좋아하니까, 여기 AI 팩토리가 있고 여기가 이제 수요 모델이고 우리는 공급자잖아요. 그래서 공급자 딴에 있는 모든 기업의 주가가 어저께 다 조정이 됐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당연히 N사, 그다음 TSMC, 그리고 하이닉스부터 삼성, 마이크론,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다 빠졌어. 어쩌고. 이게 얘가 이제 잉여라는 말을 썼기 때문이죠. 이제 컴퓨트가 남아돈다 했기 때문인데, 메타는 잉여인 적이 없었어요. 메타는 잉여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결국 AI 에이전트성이 된 AI를 지금 이런 프론티어 모델들은 엄청난 수요가 있다는 거를 반증할 뿐이거든요. 지금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챗집 같은 그런 프론티어 모델에 엄청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자기네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메가테크 기업들은 그들 스스로도 이 세 가지 모델의 엄청난 수요자입니다. 왜냐하면 에이전트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런 AI 모델을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3사가 결국은 미래에 에이전트 개발하는 회사고,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가장 거대한 B2B 고객이 되는 거죠. 여기에 메타 포함해가지고 뭐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없으니까 MSFT 없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 아마존도 여기 없죠. 이거는 오픈 AI랑 클로드가 만들고 오직 구글만 제미나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다 B2B 고객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돈 엄청 갖다 붙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발언 하나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토큰 공급자 사이드들이 막대한 이득을 벌어들이다 보니까 이제 토큰 공급자 사이드에 대한 굉장한 뭔가 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메타가 자기네가 어마어마한 그런 수요자 입장인데, 그런 수요자 입장에서 나도 그냥 남는 거 공급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수량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나머지 기업들 주가가 다 빠지니까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 장세예요. 내러티브 장세고, 내러티브 장세는 24년에도 존재했습니다. AI가 돈이 되냐라고 하는 보고서 하나로 그냥 갑자기 다 내러티브에 빠져가지고 AI가 돈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AI가 돈이 잘 된다는 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내러티브는 사라졌는데, 캐펙스가 이렇게 과도하고 아니면 이런 지출이 계속 정당화될 수 있냐, 막 이거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이제 이런 메타의 행동을 그런 근거로 생각해가지고 잠깐 약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수요가 세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러면 다음 달부터 클로드 끊고 제미나이 끊고 챗GPT 끊고 이러면은 작업이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기업 단에 가면은 그게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활용해가지고 돌리는 그런 레벨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토큰을 좀 덜 써라, 아니면 최적화해서 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토큰 공사비가 내려가야죠. 토큰 공급비가 내려가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쓰는 이런 회사들이 우리 잉여 컴퓨터 자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서버로 돌리면 좋아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주주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고, 실제 상황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정기 때 그냥 적극적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뉴스가 만들어내는 파도에 최적화돼서 대응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대응을 안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때로는 대응을 안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 지금 이런 악재 나왔으니까 지금 좀 정리하고 나중에 좀 호재인수 나오면 사야지. 그럼 여러분 주식에 매몰되어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회사가, 그 산업이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기 우성장을 하는 그런 사업은 그냥 그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워 있어야지 돼요. 시간 지나고 보면은 여기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결국 이런 모든 내러티브는 숫자 앞에서 다 무너지는데, 이제 결국은 또 숫자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면 그 스토리들을 검증하는 그런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숫자 나오면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러티브는. AI가 돈 버냐? 이런 내러티브도 주가 조정 엄청 끌었다가 돈 벌더라니까 막. 결국 AI는 돈 벌고 이 에이전트로 가고 이걸로 사람 대체하고, 이 마켓이 제일 크잖아요. 연 26 트릴리언 마켓이잖아요. 연 26 트릴리언 마켓이니까 계속해서 몇백 빌리언 몇티 그냥 투자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생각하고, 이게 얼추 다 맞잖아요. 28, 29년 가면은 상당히 많은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걸로 엄청난 B2B 고객들에게 돈을 벌 것 같은데, 그 B2B 고객들 중에 하나가 메타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직원들을 해고하고 그 나가는 비용들로 그거를 고용하면서 이제 그 마켓이 돌아가게 되니까 지금보다 미래는 훨씬 더 복잡다단한 그런 세상이 될 텐데, 이제 지금 이런 사소한 내러티브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뭐 다 대응하는 게 되게 똑똑해 보이겠지만은 때로는 대응을 안 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